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공패토토 5회차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데스리가도 주중에 컷 경기가 있고 그리고 라리가 역시 주중에 컷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세비야는 일단은 컷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외 나머지 팀들은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제가 현재까지 지금 초안에서는 라리가 같은 경우에 좀 무승부를 가져간 경기들이 좀 많아서 최종 픽에서는 조금 더 줄여서 다시 고민 후에 최종 픽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안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위 레반테 대 8위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레반테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호세 그리고 포르토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2무 1패로 홈에서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에레라 그리고 고날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부터 좀 쉽진 않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반면에 레반테는 지금 최근에 홈에서 좋기 때문에 레반테가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수비적으로 일단은 그라나다가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침투에 침투 선수를 놓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레반테가 역습 스피드 굉장히 좋죠. 그리고 크로스나 전방에서의 마르티나 모랄레스 이런 선수들이 출전 가능해서 경기력적으로는 레반테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 사이드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반테가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긴 했지만 한 명이 퇴장당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레반테 역시 수비적으로는 수비 가담이 일단 미드진의 수비 가담 굉장히 부족하고 제공권에 대해서도 불안하고요. 측면 공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어쨌든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어서 실점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게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좀 사고 칠 때가 많습니다.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이변으로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원정에서의 그라나다를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중원에서의 이 에레라나 이 고날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조금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레반테의 단통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19위 엘체 대 5위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엘체는 발렌시아에게 1대0으로 패배, 비아레알은 소시에다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엘체는 피델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무 4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역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4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순위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컷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으로는 조금 불리하고요. 제라르드 모레노 그리고 이보가 사무엘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2승 3무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엘체는 피델도 없고 왼쪽에서의 이런 라인 이 윙백인 이제 모이카 그리고 윙이에서 나와주고 있는 모렌테 이런 좌측 라인은 굉장히 좋지만 공격적으로는 좀 기대가 많이 되진 않는 팀입니다. 최근에 연패 중인 엘체 그리고 원정이지만 어쨌든 5경기째 패배가 없는 비아레알이어서 이 경기는 분석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엘체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에서 이변이 나올 때가 좀 많기 때문에 최종픽까지 이변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에서는 이변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최근에 엘체의 모습을 봤을 때 이변이라면 무승부인데 비아레알이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엘체 정도는 무난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에이바르에게 2대0 승리, 헤타페는 알라베스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세비야는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었습니다.
세비야는 오스카, 마르코스 그리고 에스코데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4승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 위나르 선수 그리고 쿠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뭐 엔네시리, 뭐 소소, 라키티치, 오캄포스, 나바스 스쿼드가 굉장히 좋고 특히나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세비야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쿠보나 쿠쿠레아 등 이런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그런 팀이고 압박을 보여주는 이런 헤타페 이런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헤타페가 쿠보 선수를 좀 데려와서 좋은 모습들이 있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공격과 수비 모두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좋지 않은 헤타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세비야는 일정적으로는 컷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리하긴 하지만 최근에 연승을 이어나가는 팀이고 잡을 팀들은 좀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을 팀에는 헤타페가 그런 범위 안에는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타페의 수비가 라인 컨트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세비야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자체도 좋습니다. 크로스도 좋지만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번뜩이는 장면들도 있어서 이 경기는 세비야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비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레알과 앞서 말씀드렸던 비아레알 경기 그리고 세비야의 경기 중 한 팀은 좀 부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정배로 들어올 것 같진 않아서 이 두 팀 중에서 한 팀을 고르자면 그래도 이 헤타페가 압박이나 쿠보를 데려오고 나서 어쨌든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은 약간은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또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승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세비야가 조금 더 부러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안전하게 세비야의 승무 투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비아레알과 1대1 무승부, 카디스는 아틀레티코에게 4대2로 대패를 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주벨디아 그리고 실바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3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 역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는 알렉스, 마리, 알폰소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2무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홈에서 승리가 적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또한 시즌 초반에 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을 바라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카디스는 알렉스와 같은 주요 자원의 부상이 있다라는 점과 카디스의 경기력 역시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이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디스는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수비 숫자는 많은데 수비가 단단하진 않고요. 측면에서의 이런 공간들이나 침투 선수 놓치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요. 그리고 세트피스도 불안합니다. 공격적으로는 역습과 크로스가 준수하긴 하지만 네그레도가 지난 경기 2골이나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공격력이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의 이삭 선수가 득점을 했다라는 점이 좀 소시에다드 입장에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밸런스가 좋고 침투나 스쿼드가 좋은 그런 소시에다드여서 현재 카디스 정도는 홈에서 무난하게 이기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빌바오는 바르셀로나에게 2대1 패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엘체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빌바오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고요. 미켈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2승 3패로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메이로 체리셰프 그리고 디아카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전방에서의 윌리엄스나 무니아인 그리고 좌우측 풀백의 베르시치, 카파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팀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크로스 그리고 세트피스가 좋고 가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지만
이런 교체 자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뭐 비아리브레 선수 같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 선수 외에는 좀 특별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메스 그리고 바스, 무사, 솔레르 같은 이런 스쿼드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가 좀 불안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제외하고는 공격에서는 뭐 압박이나 역습, 크로스, 특히나 역습과 크로스가 최근에 발렌시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경기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지만 어쨌든 엘체의 상대로 승리를 해냈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력에 비해서 최근 전적이 좋지 않은 팀이고 반면에 발렌시아는 경기력에 비해서 최근 전적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빌바오는 최근 경기력 자체는 괜찮지만 전적은 조금 좋지 않고요. 반면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최근 전적 자체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는 빌바오는 일정적으로 불리한 점 외에는 특별한 부상자도 없고 발렌시아의 수비가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 그리고 측면에서의 이런 공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빌바오 상대로는 조금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바오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력이 좋지 않아도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발렌시아의 모습이고 최근 경기력은 예전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 또한 빌바오의 수비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볼 처리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모습들과 뒷공간을 가끔씩 내주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의 결정력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결정력이 좋지 않은 부분도 약간은 불안하고 만약에 발렌시아가 이 빌바오 상대로 공격을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빌바오가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약간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경기력 자체는 빌바오의 사이드를 보고 있지만 초안에서는 발렌시아가 이길 확률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빌바오의 승무패로 조금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17위 오사수나 대 15위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베티스에게 1대0 패배, 에이바르는 세비야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오사수나는 조니, 그리고 부디미르, 토로, 브라사나크, 아리다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 로드리게스, 마르코 키퍼가 결장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특이사항은 지난 경기에 상대팀보다는 득점이 아니라 슈팅이 훨씬 많았지만 두 팀 다 패배를 했었고요. 그만큼 두 팀의 결정력이 좋지 않고 공격이 좋지 않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에이바르보다는 홈에서 오사수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공격진의 개인 능력도 좋지만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 크로스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지만 부상자가 많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에이바르는 역시 측면에서의 이런 공격들 이누이나 브리안 힐 그리고 전방에서의 키케의 이런 공격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두 팀 중에 공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부상자가 많은 오사수나보다는 에이바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이바르는 연패를 하고 있고 주전 키퍼가 결장 예정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오사수나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공격력에서는 조금 에이바르가 조금 더 좋지만 어쨌든 뭐 경기력이나 이런 상대 전적 이런 데이터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오사수나의 단통 무승부를 예측하도록 하고요. 이 경기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라리가 경기들 중에서. 그래서 지우고 싶긴 하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고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7위 베티스 대 2위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오사수나에게 1대0 승리, 바르셀로나는 빌바오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베티스는 그리고 베티스와 바르셀로나 두 팀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고요. 베티스는 디에고 그리고 로드리게스 마르코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3승 2무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파티 그리고 쿠티뉴 피케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5연승을 하고 있고요. 10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최근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조금 불안한 게 이 경기가 이 AT 마드리드 경기나 레알 마드리드 경기 이런 경기들을 빼고 이 경기를 넣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베티스가 일단 역시 뭐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들 그리고 홈에서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아예 그냥 꺾어서 베티스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안에서는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PK 공백도 있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측면에 대한 이런 불안함 전체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상황인데 베티스의 이런 페키르나 호아킨 그리고 모론 이글레시아스 등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고 공격력 역시 좋고요. 그리고 역습의 스피드가 좋은 베티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티스가 득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베티스의 수비 자체가 개인적으로 라리가 팀들 중에서 공간을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불안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아킨이 또 선발로 나온다면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바르셀로나에게 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티스의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나 공격력 이런 장점을 살리기 전에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바르셀로나에게 이런 불안한 수비가 실점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저는 베티스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리가 7경기 분석을 했고요. 어제 올려드렸던 분데스리가 7경기 초안픽까지 종합을 해서 초안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레반테의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2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단통승, 3번은 프라이부르크의 단통패, 4번은 마인츠의 단통 무승부, 5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번은 엘체의 단통 패배, 7번은 글라드바흐의 단통 승리, 8번은 세비야의 승무, 9번은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 10번은 호펜하임의 무패 투픽, 11번은 빌바오의 승무패로 지웠고요. 12번은 아르민의 단통 승, 13번은 오사수나의 단통 무승부, 14번은 베티스의 단통 패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